정년 연장. 아마 많은 기업에서는 이걸 피할 수 없는 위기, 좀 골치 아픈 문제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관점을 살짝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조직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어서 기회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왜 이 여정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하게 짚고 가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자체가 지금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둘째, 0.8명.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이 현실은 앞으로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아주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소득 공백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우리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2025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갔던 일본은 기업에게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같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를 겁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일률적인 의무로 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이건 고민해볼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코앞에 닥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길을 딱 떠나려고 보니까 우리 앞에 거대한 산 하나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우리 기업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연공서열 임금 체계입니다. 아시죠? 그냥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는 이 구조. 이게 정년 연장 시대에는 정말 치명적인 네 가지 위협으로 돌변합니다. 고임금 인력이 늘어나니 당연히 인건비는 폭탄처럼 불어날 거고 이건 곧바로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산을 도대체 어떻게 넘어야 할까요? 이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는 나침반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챙긴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지혜, 바로 새로운 나침반을 갖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임금 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기여했는가, 즉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거죠. 물론 임금 피크제 같은 단기적인 완충 장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멀리,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나침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단순히 용어만 나열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사람이 맡은 일의 난이도,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직무급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이나 역량 자체에 가치를 매겨서 보상하는 건요? 그게 바로 직능급이죠. 그리고 물론 개인과 팀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직접 연봉해서 보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과급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 테이블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직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생각의 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자, 좋은 나침반이 생겼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훌륭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임금 체계를 넘어서 인사관리 시스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주니어는 주니어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그려나가야 할 새로운 지도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에는요, 단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존처럼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외나무다리식 승진 경로는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해요. 대신 다양한 전문가 트랙을 만들어주고 각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유연한 근무 방식도 도입해야죠. 특히 중요한 건 지식의 흐름을 양방향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시니어에게 최신 기술을 알려주는 리버스 멘토링 같은 걸 활성화하고요. 동시에 시니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을 위한 자문이나 멘토링으로 적극 활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조직, 진짜 러닝 조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새로운 나침반과 지도를 가지고 정상에 딱 오르면 우리가 보게 될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변화 이전의 모습이 연공서열 문화의 인건비 부담의 세대 갈등이었다면 변화 이후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고 생산성은 올라가고 모든 세대가 함께 시너지를 내는 활기찬 조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 정년 연장 대응은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수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최고의 공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섰습니다. 이건 닥쳐온 위기를 수습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고 우리 조직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성과와 성장에 함께하는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생의 노동법 박재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